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1%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9%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시장도 1%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은 0.57%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개파락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국채 입찰이 있었죠. 입찰이 좀 부진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년물이 다시 금리가 5%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국채 입찰이 부진한 그런 부분들은 신용등급에 대한 강등, 이 부분들도 원인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 이 법안이 물리면서 우려감들이 좀 작용한 그런 상황이다. 기사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죠.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과격하게 생각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 둘, 세 개 있었고 저항자리대에 진입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그러다 보니 조정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죽어 내려가느냐,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신고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혼자 저렇게 밀리거나 하진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S&P 지수도 마찬가지로 차트의 모양새가 다 비슷하죠. 그러면 26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21선 언저리 때까지는 조정을 좀 기다려볼 필요성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도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결국 한국 시장도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이제 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원화에 대한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사도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원화 강세를 유도해야 된다. 이런 언급이 미국 쪽에서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죠. 여기에서 제2의 플라자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사가 좀 나올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목표치, 얼마까지 내려? 라는 목표치를 얘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원화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너무 좀 평가절하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격하게 좀 내려온 그런 사항들이고요. 이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개선, 이 부분들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는 당분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되면 환율은 1300대 초반자리 때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전에 한 1350 정도 때까지는 흔들이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섹터와 종목군들이 좀 변화가 생기겠죠?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좀 조정을 받으려면 2,500대 중후반짜리 때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PBR 0.89배입니다. PBR 0.89배 수준이고요. 선행으로 따지게 되면 더 낮아지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가장 싼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변동성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조선 쪽 섹터들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현대미포가 다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고요. 한국수산의 양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중소조선사인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조선 쪽과 방산 쪽이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주도 섹터들 쪽에 있어서는 추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가 있고, 낙폭과대로 밀려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죠. 여전히 3대 7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은 조선, 방산, 화장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원자력이 하나 들어가겠죠. 원자력이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엔터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많이 빠진 부분들은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3대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포지션을 잘 구축을 해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사실 이쪽에 보게 되면 금융 쪽도 이쪽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단기적으로 볼 건지 중장기적으로 볼 건지 병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고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바닥 권역을 마구서 갑작스럽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의 sek터들이 종종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기다려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방어를 좀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엔터 쪽의 종목군들, 뭐 YG라든가 뭐 하이브, JYP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워낙 강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뭐 항공 섹터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한 바퀴 돌았었죠. 태양광이나 풍력 이쪽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에너지 쪽 같은 경우도 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뭐 이런 쪽의 종목분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인터까지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확산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달바글로벌이 상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일단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폴마라든가 코스맥스 뭐 이런 기업들이 괜찮을 것 같고요. VT 뭐 이런 종목군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강세 수혜주들 뭐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시장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여전히 조정시는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하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란에 링크까지 걸어 놨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녁 때 공부방을 하게 되면 이곳에 하니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게 되면 공부방이 진행이 되면 알림이 뜨겠죠?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